예, 지금부터 2024년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회 동계 학술 대회 뉴 콘텐츠 웨이브 새로운 로컬리티를 상상하다 학술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개회식 사회를 맡은 연구이사 이규철입니다. 예, 이렇게 그 12월 28일 연말에 이 중요한 마지막 주말에 참석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먼저 저희 그 학술 대회에 대해서 그 개회사로 저희 학회 회장이신 서울 디지털대 교수님으로 계신 저희 회장님 강소영 회장님 모시고 개회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노래가 부르고 싶네요. 네, 안녕하세요. 2024년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회 동계 학술대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멀리 부산까지 와주신 학회 회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학술대회 주제는 뉴 콘텐츠 웨이브, 새로운 로컬리티를 상상하다입니다. 다소 좀 도발적이죠. 그리고 이 시대에 맞는 시기적절한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뭔가 새로운 콘텐츠의 기운이 스물스물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상상과 공상의 나래를 펼치게 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저희 학회는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회는요 2007년에 창립되었습니다. 이 굉장한 역사를 가진 굉장한 역사를 가진 학회고요. 인문 콘텐츠 학회와 함께 쌍두마차라고 불립니다. 매년 회원 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알찬 학회 내용 그리고 우수한 학회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학회의 주제인 로컬리티, 지방성이죠. 이를 찾기 위해 부산까지 내려왔습니다. 영화와 게임의 도시 이 부산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영화의 전당 근처에서, 그리고 게임의 지스타가 열리는 백스코가 있는 이 근처에서 동서대 캠퍼스, 특히 또 센텀시티에 위치한 동서대 센텀 캠퍼스에서 개최함을 무한하게 또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몇 분 거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조연설을 해주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원장님 와 계십니다. 김태열 원장님,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뜻 기조연설을 수락하시고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발표자와 토론자 준비 많이 해오셨죠? 토론 잘하시고 발표 잘하시라고 미리 격려드립니다. 또 학문 후속 세대의 발표와 학생들의 포스터 발표 기대됩니다. 자, 발표 잘하시고 설명 잘하시라고 또 독려드립니다. 특히 감사드릴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 준비하시리라고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줌회의하고 열심히 준비해 주신 학술위 교수님들, 조기영 교수님, 이규철 교수님, 이종현 교수님, 신정아 교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뿅뿅. 예, 그리고 잔일 굳은 일을 마다 않고 열심히 보조를 해주셨던 권나영 총무관사님 또 하트 뿅뿅 무한 감사드립니다. 제일 감사드릴 부분은요, 학술대회의 동서대 개최를 가능하게 해주신 동서대 영상애니메이션 대학원의, 그리고 우리 학회 부회장이신 최원호 교수님 하트 뿅뿅 무한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뒤에 KNN 방송국에서 취재해 오셨습니다. 아마 단신으로 나간다는데요. 자, 배에 힘을 주시고 표정을 밝게 해주십시오. 뉴스에 나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식사 6시에 케이터링을 할 겁니다. 이 장소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메뉴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식사하고 가시고요. 그럼 공부해서 남주자 학회의 슬로건입니다. 모토 장난이고요. 2024년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회 동계 학술 대회의 개최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글로벌 문화 콘텐츠학회 회장님이신 강소영 교수님의 개회사 들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축사로 동서대학교 총장님이신 그 장제국 총장님의 그 축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시고 싶어 하셨지만 일정이 너무 바쁘셔갖고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예, 영상 보시고 축사를 대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장제국 총장님 영상입니다. 안 계시지만 그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대학에서 개최되는 2024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회 동기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강소영 학회장님 학회를 준비하시느라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연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시고 계신 학계, 산업계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회는 지난 수년간 문화 콘텐츠라는 학문적 지평을 확장하며 연구와 실천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 주제인 뉴 콘텐츠 웨이브, 새로운 로컬리티를 상상하다는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글로벌과 로컬의 경계를 재정의하고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콘텐츠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대학교는 영화, 영상, 콘텐츠, 디자인, IT 융합 등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국내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특성화 대학입니다. 특히 문화 콘텐츠는 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술이 융합된 영역에서 창조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통해 세상에 기여하는 학문입니다. 저희 대학은 이러한 융합적 접근을 통해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과 예술적 창의성을 접목하여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동서대학교는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글로컬 전략을 실현하며 세계와 지역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지역을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협력과 상생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글로벌 감각과 지역적 통찰력을 겸비한 창의적 리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비전을 공유하며 학문적 성과를 나누고 학계와 산업계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하는 귀중한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고 발표될 연구와 아이디어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 패러다임을 열어갈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학문 후속 세대를 위한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회의 지속적인 노력은 젊은 연구자와 창작자들이 문화와 기술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해 주신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논의와 교류가 풍성한 결실을 맺어 문화 콘텐츠 학문과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장제국 총장님 축사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은 기조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조 강연은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원장으로 계신 그 김태열 원장님께서 부산 콘텐츠 산업 현황과 비파의 추진 전략이라는 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관련된 여러 문화 그 산업 전략에 대해서 오늘 기조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김태열 원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태열입니다. 아까 회장님께서 바로 승낙하셨다는데 제가 바로 수락한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거는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글로벌, 제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으로 부임한 지 이제 1년 됐는데 저의 가장 제일 추진 전략이 글로벌하고 글로벌 업인 아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는 것 자체가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한 20년 좀 넘게 IT 중심의 기관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IT와 CT를 다 하는 우리 진흥원으로 왔는데
그래서 CT 쪽, 특히 컨텐츠에 대해서 또 관심이 높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뉴 웨이브, 제가 물론 혁신이란 말도 많이 하지만 저는 그 변화의 물결이란 말을 더 좋아합니다. 혁신이란 말은 좀 단어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갗을 베끼지는 말고 그냥 좀 변하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부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로컬리티를 또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그 우리가 어느 특정 국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어느 국가든 로컬이 없이 국가가 존재할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로컬이 잘 안 되더라는 거죠. 사실 소위 말하는 수도권 내지는 중앙도 로컬의 하나일 뿐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마치 그 나라의 주인인 양 행세하는 그 자체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저도 한때 중앙에 있었지만서도 그래서 더욱더 요즘 인구 소멸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얘기되는데 로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제 축사를 해달라고 말씀하셨다가 발제로 변경이 돼서 이제 당황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IT 쪽만 20여 년 하고 CT 콘텐츠 쪽 시작한 지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됐고, 또 더군다나 청중들이 또 콘텐츠 전문가들 학계에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 앞에서 무슨 번데기가 주름을 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여기 장표는 많은데요. 제가 나중에 공유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 있는 내용보다 그냥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콘텐츠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의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고, 콘텐츠 산업 트렌드 다 아시는 내용일 거고, AI 동향 다 아실 것 같고, 마지막은 잘 모르시지만 관심도 없고, 그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스킵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1 더하기 1이 3인 경우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보통은 바로 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애 하나 나오면 3 이렇게 보통 대답이, 너무 교수님들이라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1 더하기 1이 또 뭐 답이 여러 가지죠. 무한대. 왜냐하면 1 더하기 1이 계속해서 나가면 끝이 없으니까. 인구 소멸이 완전히 인류 내지는 그 음양이 사라지지 않는 한은. 제가 재밌는 답을 하나 들었는데 중국에서 들었습니다. 여기 중국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잘못 계산했을 때. 반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실제로 있더라고요.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경우가. 이거 더하기 맞습니까? 이렇게 해도 더하기 맞죠? 1 더하기 1이 1인 경우도 있죠. 찹쌀떡 하나와 찹쌀떡 하나 갖다 붙이면 1이잖아요. 그 원리와 비슷한 건데, 숫자를 찹쌀떡 붙이듯이 붙이면 그냥 1이 되지만 붙일 수는 없고 1 갖다 놓으면 11이잖아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 3입니다. 아시는 분 없을까요? 아, 맞습니다. 제가 선물을 여기다가 상상의 이진법을 갖다 붙이면 3이 됩니다. 저는 사실은 이거를 벌써 한 15년 전쯤에 초중등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축사를 가서 얘기를 하면서 중국에서 들은 답으로 생각하고 얘기한 겁니다. 잘못 계산했어요. 왜냐하면 알고리즘이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할 수도 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게 아니다. 고치면 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어느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진수. 아, 역시 이 초중등생 어리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애들은 생각이 다르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결국은 창의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1 더하기 1이 3이다 틀렸다 그런 이유는 십진수의 세계 안에서만 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진수이고 그게 이진수라는 것이 있고, 이진수도 더하기 하면 2입니다. 그러니까 산술적 더하기 하면 2입니다. 근데 그 아이는 갖다 붙여 나란히 세워놓고 지가 이진법을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 컨텐츠 학회에 계신 고명하신 교수님들이 중심일 텐데 학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해주셔야지 학계가 발전하고 우리나라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서두로 이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콘텐츠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콘텐츠가 뭘까?
뭐 과거에도 계속 콘텐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뭐 한계는 있었죠. 늘 뭐 그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뭐 이런 것들만 생각을 했었죠. 근데 과연 그러면 그것이 콘텐츠의 다인가? 저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콘텐츠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물, 바다, 산, 뭐 바위, 자연물들, 그 다음에 동물들, 생물들, 식물들은 콘텐츠는 아니죠. 그런데 그것들을 사진으로 담아내면 콘텐츠로 바뀌죠. 우리가 얘기하는 콘텐츠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콘텐츠라는 것이 우리가 활동하는 어느 제한된 각자가 생각하는 콘텐츠의 범위가 다르실 수 있겠지만 콘텐츠는 인류가 그러니까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콘텐츠고 콘텐츠에 대한 해석은 물론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 문화를 콘텐츠라고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이 만든 것만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지 않은 것들도 콘텐츠의 영역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밑에 있는 산업으로서 콘텐츠를 저희 디지털화라고 제한하는 이유는 사실 산업으로서 콘텐츠라고 해서 디지털만 해당되지는 않죠. 사실 그냥 일반 노래를 그냥 불러도 아까 노래 부르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콘텐츠죠 사실. 근데 저희는 정보산업진흥원이기 때문에 산업을 진흥하는 곳이고 정보산업을 진흥하는 곳이기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 쪽으로 한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콘텐츠라는 것은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까지 다 포함해서 콘텐츠라고 생각하고 특히 저희는 산업적으로 의미를 봐야 되기 때문에 게임이나 저희 부서는 게임, 디지털,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웹툰 특히 이 세 장르에 대해서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고 거기에 좀 더 확장하면 음악 쪽이나 그다음에 출판까지도 산업진흥 저희의 사업 영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우리가 그동안에 과거에는 아시다시피 뭐 지금도 비슷하지만 미드, 영드를 많이 보고 미국 영화, 할리우드 영화 근데 이제는 한국의 영화나 한류가 세계를 지금 지배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문화를 지배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대중화가 돼 가고 있죠. 그거는 결국은 그 나라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가 있어야 콘텐츠가 있고 콘텐츠가 만들어져야 산업이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각 대륙에서 한국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가장 많은 게 사실은 K-팝보다는 K-푸드더라고요. 그럼 이걸 보고서 한참을 또 생각했어요. 왜 도대체 K-푸드인가? 인간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가장 최소한의 조건이 의식주잖아요. 근데 의식주 중에서 옷이나 주택은 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식은 생존을 위한 식이 이제는 아닌 시대라는 거죠. 과거에는 정말 생존을 위해서 먹었지만 지금은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즐거움을 위해서 먹죠. 그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문화의 민족들이 무엇을 드시고 계시나 그거를 나도 먹어봄으로써 한국 사람처럼 한번 좀 체험을 해보자. 결국은 K푸드가 유행하는 것은 그 근간에는 K컬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K컬처의 하위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K팝이나 K웹툰이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푸드든 무엇이 한국을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컨텐츠로부터 시작된다. 저는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컨텐츠 산업은 다른 산업들에 비해서는 좀 좋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데 매출이나 수출 종사자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산업들이 정체하고 있을 때 컨텐츠 산업은 잘 성장하고 있고요. 특히 만화나 애니메이션, 게임 분야는 다른 어느 컨텐츠 분야보다 성장률이 빠른 상황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뭐 대부분의 산업이 비슷하긴 하지만 거의 90%의 매출이 서울, 경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산이 3위, 서울, 경기 다음 3위인데 의미 없는 3위죠. 90%가 저 위에 다 있고 1.8%, 2%에서 3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참혹한 현실입니다. 물론 뭐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낫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게 안 될까? 결국은 우리나라는 거의 수도권 집중 현상 때문이긴 한데 이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성장하는 중요한 발판이 됐지만 거꾸로 이제는 이 수도권 집중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는 하나의 또 지름길이 되고 있다. 이 현상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의 생존 자체가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 뭐 부산을 살리자, 광주를 살리자, 대전을 살리자, 지역을 살리자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 지역 살리기는 대한민국 살리기하고 동일합니다. 한 곳에 집중이 되면 결국은 그 나라 자체의 존립에 매우 위험한 지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중앙정부에서도 컨텐츠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컨텐츠 육성 전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산은 게임 도시 부산을 표방하고 물론 영화 도시도 표방하고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게임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게임 위에도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분야를 하고 있고 저희 진흥원 차원에서는 요즘 시대가 AI, AX 시대이기 때문에 AI, AX를 근간으로 한 콘텐츠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산업 트렌드를 말씀드리기 전에 왼쪽이 뭔지 아실까요? 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확실하게 아시겠죠? 왼쪽 사진은 그에 대비해서 무엇일까요? 그러면은 문화를 하셨는데 아실 것도 같은데 그리스하고 좀 가까운 나라 도시 그렇죠. 예, 로마 제국이니까 지금은 도시지만 로마의 저게 대로라고 합니다. 이거 오른쪽은 만리장성이고요. 제가 오늘 뭐 기념품 많이 가져왔으면 질문을 많이 해서 상품을 드릴 텐데 맞추면 회장님이 주실 거죠. 자, 그러면 두 개 같은 점. 역시 교수님들이 과묵하신가? 1. 돌로 됐다. 돌로 됐잖아요, 둘 다. 두 번째까지는 쉽게 나오는데 보통. 예? 오래됐다. 아주 단순합니다. 세 번째 혹시 새로운 답을 주실 분 있으면 예. 생각하지 못했던 답입니다. 나중에 꼭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차이점은 뭘까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차이점. 이것도 답 잘 나오던데. 차이점. 길이고 아니다. 예. 다른 도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두 개 주셔야 되겠네요. 핵심적인 거는 하나는 쌓았고 하나는 깔았습니다. 근데 도대체 제가 쌓았고 깔았고를 왜 얘기할까? 이 쌓은 거와 깔은 것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만리장성은 아시다시피 왜 쌓았죠? 방어용으로 쌓은 겁니다. 방어용으로. 그런데 잘 방어가 됐나요? 쌓다가 망했죠. 완성도 못하고. 로마 대로는 왜 깔았는지 아실까요? 단순히 정복지로 나가려고 깐 게 아닙니다. 정복지로부터 수탈한 것도 가져오려고 한 겁니다. 얘는 막으려고 만들었고 얘는 통하려고 만든 겁니다. 통하려고 만들다 보니 1000년 이상을 번영했죠. 이 로마 대로를 통해서 정복지의 노예나 물건들도 들여왔지만 더 중요한 게 들어왔죠. 그 정복지의 문화. 문화가 도로를 타고 들어왔다 그러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도로가 없었다면 사람도 못 데리고 왔을 것이고 사람이 안 들어왔다면 그 나라 그 민족의 문화가 같이 로마로 들어오지 않았겠죠. 자, 뭐 들어오면 다 되나? 로마의 위대함은
정복지 내지는 이민족의 문화를 그들이 수용했다는 거죠. 좋은 거는 자기들이 뺏기고 향유하고 즐기고 아니다 싶으면 버리고 그렇다고 어느 나라처럼 핍박하지는 않았죠. 만약에 우리나라 옆에 있는 어느 나라가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통하기 위해서 만들면 계속해서 번영한다. 막으려고 하면 망한다. 콘텐츠는 결국은 통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자국 중심주의나 로컬 중심주의는 말씀하시는 게 아니니까 로컬 중심주의로만 간다면 결국은 그 콘텐츠는 소멸할 것이다. 다른 국가, 민족, 지역과 또는 다른 장르의 콘텐츠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류하고 융합할 때만이 그 콘텐츠는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라는 거죠. 그 나라도, 그 민족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장표를 가지고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 교수님들 같은 콘텐츠지만 다른 전공이신 분들이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곳에 모인 것만으로도 콘텐츠 학회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벌써. 그래서 여기도 산업의 얘기는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사실은 뭐 큰 저희가 없고요. AI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5분만 더 하겠습니다. AI에 대한 두려움 많죠.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여러 최신의 그 전문가들이 몇 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좀 달리했습니다. 이제는 AI를 우리가 물으면 답하고 나를 좀 편리하게 해주고 이 정도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 파트너다, 동반자다 라고 생각을 해야지 단순히 얘가 나 대답을 잘해줘? 그건 아니죠. 내가 걔도 훈련을 시킬 뿐만 아니라 AI도 나를 가르쳐 줌으로써 서로 파트너십을 가지고 할 때 AI가 진정한 우리의 동반자가 된다는 거죠. 무서워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콘텐츠의 세계에서 특히 AI에 대한 두려움이 많죠. 물론 산업계에 계신 분들은 한편으로는 영상이나 음악을 만드는 속도가 빨라지고 비용이 절감되고 등등등 하지만 창작자들은 그에 대해서 내 일자리 없어진다라고 하지만 창작자도 자기가 AI를 활용해서 새로운 창작으로 계속 나갈 수 있는 거지 그거를 AI 때문에 내 밥줄이 끊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나의 창작 활동의 동반자이자 파트너로 생각하면 나의 컨텐츠에 내 연구의 동반자이자 파트너로서 AI를 생각하시면 AI의 기술이 더 발전하기를 기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여기다 정리를 했고요. 저희 원의 전략에 대해서 그닥 관심은 없으시겠지만 저는 제가 부임해서 한 게 글로벌 업, 인, 아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업은 그야말로 부산에 있는 그 기술이나 기업, 인재들이 글로벌화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다음에 글로벌 인은 이러한 기술, 기업, 인재 해외에 있는 또는 외부에 있는 그런 것들이 부산으로 와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도록 하자. 아웃은 이렇게 들어온 인재나 기업이나 기술들이 다시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글로벌 업인아웃 3대 전략을 하고 있고요. 그 3대 전략과 함께 결국은 저희가 무슨 진흥원이다 그러면 다 에이전시라고 하는데 에이전시는 대리인이죠. 그래서 제가 누구의 대리인이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를 임명하신 분이 시장님이더란 말이죠. 그럼 시장님은 누가 임명했나? 부산 시민이 임명했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부산 시민의 대리인이고 시장이 나를 임명했으면 저는 결국은 부산 시민의 대리인이구나. 그렇다면 부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존재가 돼야지 우리 진흥원의 존재 의의가 있다. 그래서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자. 여기서 시민이라 하면 자연인 시민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시다시피 법에서 인이라 하면 개인과 법인을 얘기하죠. 우리는 특히 산업진흥기관이기 때문에 법인, 즉 기업의 행복, 그다음에 부산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제
저희 원을 처음에 오니까 바이파, 비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비파입니다. 근데 이제 비파가 왼쪽에 있는 비파는 중국의 전통 악기 비파죠. 근데 이 비자가 이렇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튕기는 비자입니다. 파자가 왼손으로 눌러서 음을 조절한다는 파자거든요. 그래서 비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만든 말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조화로운 소리를 내는 악기라고 한답니다. 그런 조화로운 조직이 되자고요. 요 나무는 이게 비파나무입니다. 근데 비파나무는 대약 왕수라고 합니다. 이거 뭐 나무가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 나무에서 난 열매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최고의 약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약업계에서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진흥원이 비파가 이 비파도 되고 이 비파도 되자. 그래서 조화로운 조직도 되고 부산 시민한테 최고의 약재를 제공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태열 원장님의 재미있는 기조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잠깐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20분까지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지시고요. 1시 20분부터 2시까지는 황무 후속 세대 포스터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발표 자료집에는 10층 강의실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변경이 돼 갖고 저한테 좌측 앉아 계신 우측을 보시면은 지금 벽면에 포스터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시 20분부터 2시까지 시작을 하고요. 그 포스터 발표자 선생님들께서는 1시 20분까지 그 준비하신 포스터 발표 앞에 위치하셔갖고 발표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것으로 1부 개회식을 마치고요. 잠시 휴식 시간 갖고 2부 황무 후속 세대 포스터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